국산 다련장 로켓 천무의 웅장한 화력 시범 보셨습니다.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이 로키드 마틴의 다련장입니다. 바로 하이마스가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 천무가 훨씬 더 이에 못지않은 무기라고요. 예, 천무 실사격하는 건 저 현장에서 직접 여러 번 봤습니다만 보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.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푸틴의 침략에 맞서서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하이마스,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지어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탄약 운용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 하이마스보다 뛰어나거든요. 예. 다시 말하면 2배의 탄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천무는 230mm급 유도탄을 단발 또는 연발로 12발까지 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 130mm 포드 이걸 쓰게 되면 28씩 40발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발사대의 차량 자체가 시속 80km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다련장 로켓은 신속하게 진지를 점령해서 빠른 시간에 쏴야 되거든요. 네.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이마스를 압도한다. 그다음에 자체 방어력도 갖추고 있는 우수한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앞서 잠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포드를 탑재하든가 해서 이 로켓의 구경 자체도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탑재할 수 있는 로켓이 상당히 다양한 모양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로켓. 예를 들어서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6발의 이제 로켓을 탑재하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에이테킴스를 쏠 때는 한 발밖에 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130mm뿐만이 아니라 227mm도 쏠 수 있고 230mm도 쏠 수 있고요. 그리고 227mm 로켓 같은 경우는 유도탄의 경우에는 80km, 유도 로켓은 160km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의 주요 거점들,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장사정포로 쏘는 그 거점들을 완전히 초토화, 타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구경을 더 늘리면 이 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천무2라고 하는 걸 또 개발을 했어요. 예. 그거는 구경이 400mm입니다. 400mm면 40cm거든요.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탑재도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예. 우리 민족에게 이 다연장 로켓을 잘 만들 수 있는 DNA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네.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것 같습니다. 바로 네. 신기전, 이 영화화도 됐던 무기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개발이 됐었다고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상무 정신의 고구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총 잘 쏘고 활 잘 쏘고 그런 걸 보면 또 검도 이 올림픽에서 잘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예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문종 때 문종화차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다연장 로켓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신기전에다가 폭약을 탑재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면 살상력을 광범위하게 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무기를 이미 1400년대, 1500년대에 이걸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. 그 행주대첩 있잖아요. 행주대첩. 이때 당시에 이 신기전이 아주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데 매우 탁월했다고 그러고요. 그 행주대첩 때 보여준 우리의 무기, 이게 당시로 말하면 정밀 무기의 전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기전도 있고 비격 진천뢰, 화차, 총통, 이런 것들 우리 당시 조선 군대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
그 뭐 연일 계속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소식을 좀 짚어보면 역시 폴란드의 K2 전차 관련 수출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1차로 180대 수출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었고요. 그건 4조 5천억 규모였습니다. 요번에 2차로 180대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계약 금액은 9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. 어쨌든 이거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요.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대형 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. 똑같이 180대인데 어떻게 9조로 늘어났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MRO 유지 보수 운영 비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. 군안 전차라든지 교량 전차 이런 것들 그 부수적인 어떤 관련 장비들이 함께 공급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. 이게 단일 계약 금액으로는 굉장히 최대에 이르는 엄청난 수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